새해 벽두에 우리 경제를 다루는 정부 강요들과 우리 시민 여러분들, 또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다양한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부터는 특정 주제를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할 겁니다. 주택이면 주택, 뭐 의료면 의료, 교육이면 교육 중에서도 특정 분야, 뭐 돌봄이면 돌봄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할 건데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먼저 경제 그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의 우리 정부의 그 어떤 큰 경제 정책 운영의 패러다임이 어떤 건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또 많은 그 우리 시민들 또 자영업자 우리 소상공인 이런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오늘 한번 다 들어보자. 오늘은 첫 번째니까.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주제가 조금 산만한 감은 있지만 첫 번째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제시한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또 주제를 잡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막 정부가 주제를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해 놓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놓지 못했던 그걸 앞으로 잡을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신 것을 오늘 받아서 또 앞으로 계획을 해 나갈 것이고요. 이거 사실은 첫 번째 처음 하는 시도입니다. 작년에는 부처별 그 업무 보고를 하면서 보통은 업무 보고하면은 대통령이 가운데 앉고 그리고 이제 뭐 한 2개나 3개 부처가 하면 장관과 공무원들이 전부 앉아서 부처별 업무 계획을 보고하면 보고받고 뭐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정부는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부처 업무 보고를 어떻게 보면 전문가와 국민에게도 공유하고 보고하는 그런 개념으로 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주제별, 아젠다별로, 과제별로 해서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이런 과제별로 정말 국민들이 가장 그 개선해 줬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이제 작년에도 사실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금년에는 정말 부처의 벽을 허물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다 함께 바로바로 신속하게 해내기 위해서 올해는 또 다시 한번 방식을 혁신을 한 것입니다. 아까 기재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뭐 국가와 국민의 정부와 국민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절대 아닙니다마는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가정 경제라고 하는 거, 가정을 잘 이끌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고 또 건강하게 뭐 체육 활동이나 다양한 그 음악 뭐 미술 이런 공부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그때그때 아프면은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도 하고 또 뭐 갑자기 어떤 요구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들어줘야 되고 그렇지만 기본 방향이라는 걸 가지고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국가는 자녀를 키우는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이 국가의 계속성과 또 우리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일관되게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그러한 면이 있고요. 또 그 가운데에서도 다양한 국민들이 그야말로 정말 이거는 힘들어서 안 되겠다라고 절규를 하고 외치고 호소하고 하면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다 들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정부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죠. 그리고 국가가 계속 국민 경제가 발전하고 그렇게 해야 국민들의 복지가 점점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적으로는 그러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또 그때그때 어려운 거 지금 현재 사는 국민들이 중요합니다. 그때그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발전하고 뭐
이제 수출 뭐 몇 대국 GDP 뭐 몇 대국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갑자기 물가가 오르면은 국민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실질 임금이 감소하는 실질 소득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편한 것들이 막 생기죠.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면은 기업들이 뭐 투자를 계획했다가 다 줄여야 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늘 그때그때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면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꾀하면서도 그때그때 충격을 저희가 완화해서 국민들이 어떤 그 불편함과 어떤 고통을 겪지 않도록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우리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이제 그 시장 경제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인류의 그 후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나가다가 16세기, 7세기, 18세기 올라가면서 갑자기 높이 올라가죠. 그죠? 그건 그만큼 이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어떤 경제적 후생과 복지를 제공해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 이러는데요. 시장 경제나 자유시장 경제나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건 뭡니까? 그 시장 참여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는 바로 자유시장 경제를 말하는 것이고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자유시장 경제라는 게 어떤 건지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내 집을 내가 처분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집합적인 재산권 행사입니다. 근데 정부가 이거를 심하게 많이 규제를 해왔어요. 그거는 집합적 재산권을 행사하는 주민들의 자유에 심한 제한을 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을 국가 발전의 경제 성장의 기본 어떤 그 프레임으로 가지고 간다는 얘기는 그걸 마치 규제를 푼다고 할 때 그것이 은혜적이고 마치 무슨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 정부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그 어떤 그 패러다임을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 자유시장 경제, 국민의 개개인의 자유 또는 집합적 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존중합니다. 이게 모든 사회정책, 의료정책 이런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것도 존중해야 되고 또 아픈 환자의 선택권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의사가 공부도 제대로 수련을 받지 못한 의사가 나왔을 때 이거는 국민들의 건강 보건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거기는 개입을 해서 일정한 자격과 그 어떤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국민들을 돌보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제만 있는 것이지 의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또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집합적 선택 이런 것들을 정부가 규제를 심하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 자유시장 경제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헌법에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개별적인 그 어떤 기본권이 다 헌법에 나와 있긴 하지만 정해져 있지 않은 것도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무수히 많은 자유와 권리가 다 보장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그 어떤 헌법적인 관점, 자유시장 경제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이 규제 문제라는 것도 아주 원점에서 들여다 볼 겁니다. 그리고 근거가 없는 거, 우리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과감하게 풀겠다고 하는 얘기는요, 근본적으로 규제해서는 안 될 것들이 규제가 너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어떤 원칙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떤 자유시장 경제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뭐 식민지 시절에 또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정말 어려워서 어떻게든 좌우간 국가가 그 얼마 안 되는 경제적 이 자산을 국가가 딱 쥐고 빨리빨리 성장하는 데 필요한 만큼 배분을 해서 지금 정말 속도감 있게 우리 경제를 키워왔고요. 그러고 이제 대기업과 작은 기업 간에 또 격차가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민주화가 돼 나가는 과정에서 정치 과잉과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그 자유시장 경제,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고 이런 원칙이 잘 안 서 있었습니다.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 표를 많이 얻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어떤 개인적인 권리, 국민의 어떤 집합적인 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어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선거에서 이기느냐 이런 쪽으로만 이제 돼 왔다 이거죠. 저희는 정부 출범 시부터 뭐 제가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저희 그 경제 운영의 원칙을 지난 이제 1년 반 동안 그야말로 배가 간다 그러면은 크게 이제 선회하는데 이제 중점을 뒀고요. 금년부터는 정말 이제 그 원칙에 입각해서 개별 과제 아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우리가 선회하려고 하는 이 원칙에 반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다 부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경제 활동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 방향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어려운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큰 흐름에서 어떤 세부적인 문제들도 저희들이 아주 세밀하게 그 리스크 관리를 하고 국민들의 어려운 점들을 그야말로 현장에서 바로바로 듣고 해결하는 그 역시도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부가 부처의 벽을 허물고 더 과감하게 국민 속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R&D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R&D 예산 재임 중에 대폭 늘릴 겁니다. 다만 지금 R&D를 조금 줄였습니다. 뭐 많이는 안 줄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번 보십시오. 대학의 연구자들이나 이런 분들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를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연구할 자금이 없어요. 네덜란드 같이 그야말로 세계 첨단 기술들을 개발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국가도 GDP 대비 2%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5%나 쓰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R&D 투자에 대한 성과가 너무 미미하고 실제 현장을 가 보면은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학의 연구자들을 만나보면 무슨 몇 억짜리 이런 장비 하나 있으면은 또 한 1, 20억짜리 장비가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거 하나 입수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10년을 갖다가 어떠한 물질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보편적인 원칙을 찾아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거를 못하고 10년을 허송세월 했다. 이런 분들이 그냥 부지기수입니다. 대학에 가보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 때문에 그분들이 제대로 국민 그 세금으로 지원되는 이 R&D 그 투자를 받아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R&D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할 것입니다. 하여튼 올해 우리가 정부만 이렇게 나서서도 안 되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우리가 함께 금년에는 다 같이 파이팅 합시다, 여러분. 자, 파이팅! 파이팅!